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제가 좀 구상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부동산 가서 처음 건물 매입 시 처음 물어봐야 하는 것, 건물 보러 가서 점검해야 하는 것,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딱 잘라서 어떤 표로 해놓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사람 뭘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책 한 권으로 해도 사실은 명확하게 뭐라고 하기 애매하잖아요. 뭐 성실한 사람, 뭐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 약속 잘 지킨 사람, 아무리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외에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건물 매입 시 물어봐야 하는 것, 보러 가서 점검해야 하는 것, 이것들을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컨텐츠는 하나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밸류맵 사후 리뷰. 이거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검색하시면 밸류맵이 i밸류맵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거래된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올라와요. 거래가 된 것들의 사례들이 올라오는데요. 매매 금액이랑 뭐 땅의 크기, 언제 매매됐는지, 얼마에 됐는지, 그리고 뭐 신축을 언제 했는지,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용도가 뭔지, 뭐 주차가 몇 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된 사례들을 보고 이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달라 이런 내용이셨는데 이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 사신 분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전달하면은 그게 좋게만 또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례가 100%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사례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 내지는 총평을 하거나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빼먹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요거는 조금 변형을 해서 해볼 생각이에요. 뭐냐면 전체 매매 거래 사례 중에 대출을 건물을 살 때 몇 프로나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체 사례 예를 들어서 1, 2년 동안의 사례를 넣고 등기부 다 떼서 대출이 몇 프로 됐는지 제일 적게 한 게 대출 몇 프로, 제일 많이 한 게 몇 프로, 그리고 주로 한 게 대출이 몇 프로니까 건물을 살 때 보통 이 정도로 대출을 한다. 제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떼서 제가 그걸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과정들은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어떤 특정 건물을 찍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볼 거고요. 경매매물 구입 과정 부동산 스터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있었는데 경매매물 구입 과정은 제가 경매로 매물을 구입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제 입찰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낙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경매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에서 제가 메인인데 여기에서는 경매로 괜찮은 물건이 나오는 일이 사실 극히 드물고 경매되기 전에 거의 소진이 되거든요. 경매 매물로 구입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동산 스터디 계획은 이거는 향후에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지금은 뭐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시간적인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20명, 30명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역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 그 스터디 하는 분들이 쫙 흩어져 가지고 부동산을 다니면서 막 가격 물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막 매수자들이 막 다니면서 산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한두 개라도 거래가 되면 그게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에서 일상생활 나 혼자 산다처럼 이렇게 찍어보면 어떠냐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과 사생활의 분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저는 일적인 부분인 분들과 개인 사생활 공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 주변 지인들과 뭐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경우는 뭐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친척, 뭐 가족, 친구, 뭐 이런 지인분들에게 제가 일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주변 지인들이 알고 있는 제 모습이 있고 일에서의 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예전부터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도 있고 학생 때 알았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전혀 다른 거란 거죠. 전 여기서는 전문적인 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야 그거 뭐 친구라고 치면 뭐 아니면 선배라고 치면 야 그거 뭐 저거야 뭐야 이거 좀 알려줘봐 여기 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한다면 저는 제 일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두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저는 딴소리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말 해주고 싶고 제 말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친하고 편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하면 이분들이 기분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말에 대해서 가치를 적게 생각하면 제가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쪽에서도 얘기 안 하고 이쪽에서도 제 사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일상생활 하는 거를 그래서 보여주기도 조금 저는 그거는 일단은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풍랑론자인 분들과 토론하는 거 이거는 아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건데요. 뭐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뭐 공중파에서 해본다면은 향후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토론이 안 되고 거의 뭐 배틀이 되겠죠. 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그분 뭐가 맞았다 틀렸다 이거보다는 신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 생명체로서의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럼 둘이 붙으면 이게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념이나 자기 신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 얘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평가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건물 매입 시 매매 차익과 월세 수익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게 맞느냐 요거는 여기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린다면요 건물을 잘 샀을 때는요 둘 다 돼요. 기본적으로 건물이 A급이라면 매매 차익과 월세 수익 당연히 둘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B급, C급으로 내려갈수록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월세 수익은 있지만 매매 차익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둘 다 취하는 거죠. 뭐 이런 거라고 칠게요. 제가 명품 얘기 자주 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고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예쁘긴 한데 수납이나 아니면 들기나 이런 거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어떤 명품들은 쓰기도 좋고 수납도 잘 되고 이쁘기도 하고 팔방미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에도 팔방미인 건물이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설명. 이거는 제가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뭔가 거기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의미 없거든요. 행동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 그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표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정책이 이게 맞다 틀리다. 물론 제가 제 얘기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상황이 됐다. 아니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이 됐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게 맞지. 뭐 대중일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기분 좋고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근데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정책은 제가 지금 정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정책을 정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뭐 얼마든지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상담 내용 중에 재산 모음 과정,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가 뭐 들었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상담 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다른 그러니까 상담 오셨던 분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뭉뚱그려서나 좀 모호하게 얘기하거나 아주 극소수 일부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극소수라는 게 극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용 중에 아주 적은 부분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한 오신 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름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 분은 알 수가 있고 혹시나 그분 주위에서 누군가 알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저는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제 채널에 도움이 되고 저한테 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 채널이나 저한테 득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사자인 분들에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나 불편함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뭐 상세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괜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혹시나 이런 생각하고 하는 건 원치 않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누가 상담을 오셔도
제가 그 얘기를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상 보시는 분의 얘기를 상담을 오셨는데 그러면 뭔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가 혹시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창업 다마고치 뭐 부자 키우기 어떤 유튜버분 뭐 신사임당이라는 그 유튜버분이 그걸로 했으니까 저도 부자 키우기 이런 컨텐츠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생각하셨는데 사업을 키우는 거는 시간이 비교적 단시간인데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단시간이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본인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현금 흐름이 크게 있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니면 긴 시간 동안 모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한번 투자해서 첫 번째 한 루틴을 도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사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 과정은 이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출연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공개를 한다는 얘기고 어떤 부동산을 샀다 이런 것들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뭔가 누군가 하고 싶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유명 유튜버와 콜라보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도 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이전부터 했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 성격상의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아니면 맡길 거면 아예 맡기고 할 거면 제가 완전히 다 해야 돼요. 누가 중간에서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하다가 그냥 치워버려요. 내가 도와줬잖아 이런 얘기를 저는 제가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내가 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내 책임하에 했다는 거가 제가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채널에 예를 들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채널을 통해서 완전 뭐 상승을 많이 했다고 칠게요. 그럼 저기 나가서 잘 됐잖아. 저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 덕분에 너 된 거잖아. 물론 잘 되면 좋은 거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제 자존감, 자부심에 제가 원치를 않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나가는 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명 유튜버한테 제가 간다. 이거는 제 자존심에서 허락이 절대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한번 출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못해요. 이상하죠. 물론 제가 훨씬 더 성장을 해서 이분들이 부탁을 한다면 제가 그 중에 선별해서 나랑 얘기가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못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온전하게 제가 성장하는 거는 저의 힘으로 하고 그 뒤에 이분들이 와서 제가 이분들 때문에 성장했다는 얘기는 못 듣더라도 제가 누군가를 키워준다는 건 전 좋아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황 소장님 채널에 출연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또 만약에 누가 제 채널에 온다고 하면 제 기준에는 적어도 맞아야 그게 제 마음에서 오케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제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유튜버에 돈을 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직원들이 진행하다가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했죠. 네. 오늘 댓글로 써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오늘 말한 그 기준 그리고 오늘 말한 그런 내용들로 콘텐츠를 좀 더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